보건 의료인이 된 간호조무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러 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모자보건, 결핵 퇴치, 예방접종 등 국가보건 사업을 수행한 후 1970년대 안구 간호사와 함께 독일과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레벨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으로 달려갔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으로 자신이 맡은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의 쾌유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켜온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주인이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작고 소소하다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나름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한국판 간호 카스트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간호법도 폐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에 눈물 짓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고졸, 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굴레에 갇혀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가슴 저리게 아프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온 우리 간호조무사의 힘을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희망하는 86만 간호조무사들의 열망과 외침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 힘으로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의 100년을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1. 위헌적인 학력 제한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학원으로 제한한 의료법 80조 제1항 1호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용사, 조리사 모두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시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네 의원 원장 82%, 요양병원 관리자 97%, 장기의료기관 시설장 89%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간호조무사 67%가 전문대 양성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금도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학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 1호를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면 됩니다. 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1일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간호조무사들을 배치하여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 추진해 가야 합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를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동네의원 32%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나의 근로계약서 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협회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으로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모두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동네의원 원장들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원, 한의협, 개원의협의회 등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4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찰평에 의무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명찰평을 하고 있지만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 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이름마저 빼앗긴 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는 간호조무사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름을 빼앗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들의 간호조무사 이름을 찾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업무 지원직, 운영 기능직 등 다른 이름의 명칭을 폐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라는 이름 명찰을 폐용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 신고, 접수를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을 위한 처우 개선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는 필수 의료가 부재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여 간호인력 부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
취약지 군 단위의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간호인력 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협회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전체 군 지역 82개 중 58개의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9,679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의료 취약지 간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회 예산 심의 때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5인 미만 요양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의 휴가도 6일 뿐이고 그마저도 4명 중 3명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는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 산후 휴가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의료기관에 휴가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면 간호조무사가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휴가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 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50주년을 맞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휴가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키우겠습니다. 한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간호조무사 노동의 권익과 향상을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6만 간호조무사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협회는 협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와 노동조합 양 날개로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13개 시도 지구 설립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회 회원들이 간호조무사 노동조합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단체 교섭 등을 통한 간호조무사 노동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해질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정치 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총선 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단체들이 공동 총선 대책을 활동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메인 슬로건입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국민 건강을 간호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이 열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당한 간호인력이 될 것입니다.
100주년이 된 해 지금의 소망이 현실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 꿈을 현실로